21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전남에서는 10석이 나올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 절차와 남은 변수를 점검해봤습니다. (21대)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와 순천, 여수가 격전지로 떠오른 가운데 출마 예정자들을 살펴봤습니다. 광양항의 정박한 선박에서 벙커 CU가 유출됐습니다. 긴급 방제에 나선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뒤면 전남의 60세 이상 인구가 6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출산 인구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1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될 예정인데요. 선거구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선거는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모두 1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17일 오후 2시 기준 전남 지역에는 모두 18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 24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6명 정도 줄었습니다. 광양과 곡성, 구례 선거구와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주, 화순 선거구는 접수자가 없었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중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었습니다. 예비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12월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는데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있고 어깨띠를 착용하고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할 수 있는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이 국회에서 미뤄지면서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일단 지난 총선과 같은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평균 3년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전남 지역 선거구가 줄어들 가능성은 적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원활로 통과되면 당연히 여수는 통과가 되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도 솔직히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내년 4.15 총선에는 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한평군수 보궐선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에서는 여러 지역구 가운데 호남 정치의 1번지라 불리는 목포가 본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현역 정치인 가운데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에 맞서 여러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벌써 2명의 예비 후보가 출마 선언에 나설 정도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거쳐 지난 2008년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박지원 의원. 목포에서만 사선 연임에 성공하며 정치 구단이란 수식어를 얻을 만큼 막강한 정치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바람이 불었던 목포. 그래서 내년 총선은 5선에 도전하는 박 의원에 맞설 민주당 후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우기종 전 목포시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공식화하고 정치 구단이 아닌 경제 구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목포가 전남 전체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도록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획과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앞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김원희 전 서울 정무부시장도 젊은 리더십을 내세우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가장 일 잘할 수 있는 나이, 제 나이 52, 이제 새로운 목표를 위해 일할 때입니다. 아직까지 출마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 입지자들도 현재 3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언론에 자주 출연하며 정치평론을 통해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김한창 공공노총 정책연구원장도 최근 당내 후보 적격 심사를 마쳐 예비후보에 등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유한 전 목포시의원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당내 적격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목포가 뜨겁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은 총 5분이십니다. 민주당에서는 치열한 당내 경선을 통해서 본선 경쟁력이 가장 월등한 그런 후보가 뽑힐 겁니다. 다만 민주당 후보로선 치열한 경선을 넘는다 해도 현역인 사선 의원의 문턱을 넘는 게 관건. 여기에 목포에선 진보정당 역시도 윤수아 의원의 고정 지지층이 있어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다른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관심이 모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순천인데요. 이정현 의원이 떠난 순천에서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후보는 누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이정현 의원은 최근 열린 의정보고에서 내년 총선은 수도권에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순천을 떠나면서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명이 후보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가번 순천시 지역위원장은 19일 청춘 웃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민선 4기와 5기 순천시장을 역임한 노관규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순천대학교 총장을 지낸 장만채 전 전라남도 교육감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조충훈 전 순천시장과 김광진 전 의원도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중당에서는 김선동 전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 첫날 접수를 마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의당은 내부에서 후보를 검토하는 동시에 외부 영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중심인 대한신당에서는 기도서 전 도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주의를 넘어 진보와 보수 후보를 선택한 순천시. 그동안 지역발전 적임자를 선택했다는 평가를 받은 순천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이어서 여수 살펴보겠습니다. 여수 가불 지역구는 선거 인수가 줄면서 선거구 통폐합 대상인 곳이기도 한데요. 여수 가불 지역구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만 무려 10여 명에 달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먼저 여수 갑 지역구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주 국회의원은 민주평화당 탈당 이후 무소속 상태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철현 전 여수시장도 총선 출마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갑지역구 지역위원장이자 시정 운영 경험을 살려 국회 입성에 뜻을 드러냈습니다. 김유화 전 여수시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역 안팎에서 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여성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화수 전 청와대 행정관도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지난 총선 경선 참여에 이어 재도전에 나선 겁니다. 여기에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도 고향인 여수에서 국회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수 을지역구 후보군입니다. 4선 의원인 주승용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의 5선 성공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권세도 전 광명경찰서장은 지난 지방선거 출마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검사장을 지낸 김혜재 변호사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역 곳곳을 다니며 표심 잡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정기명 변호사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여수 을지역구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경선에서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완규 민주당 부대변인도 여수 을지역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례의원인 최도자 의원은 선거구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마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선거 인수 감소로 유력한 통폐합 지역구인 여수, 자천타천으로 좁혀진 후보군만 10여 명에 달하면서 총선까지 남은 4개월,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1차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 결과 전남에서는 7명이 판정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1차 공모에 참여한 310명 가운데 현재 275명에 대해 총선 예비 후보자로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판정이 보류된 후보자는 35명입니다. 이 가운데 전남에서는 목포시 배종호 전 KBS 기자협회 회장과 여수시 갑 주철현 전 여수시장, 여수시 을 김순빈 전 여수시의회 의원과 순천시 장만채 전 전남도 교육감, 나주 화순 신정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정책공약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광양, 곡성, 구례 신홍섭 전 전남도의회 의원,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박병종 전 보성군수 등입니다. 검증위원회는 1차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에 대해 요구한 자료를 살펴본 뒤 앞으로 진행될 2차와 3차 검증 과정을 거쳐 적격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먼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20일 전에는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요. 90일 전에는 총선 출마 공직자는 사직을 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됩니다. 2월 15일은 지자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3월 26일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요. 4월 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대망의 마침표를 찍게 되죠. 사실 예비후보 등록 첫날은 언론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겐 놓칠 수 없는 특별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엔 제한적인 범위 내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데요. 그 전에 예비후보자들은 제출 서류가 잘못됐거나 구비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길 바랍니다.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에 따라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가 가능하고요. 본인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 열차, 터미널 등 특정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불가한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거법을 정확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유권자들은 개인 SNS에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표명은 가능하지만 허위 사실 등 거짓 내용을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거에 관해 금전이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나 선거운동 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이나 또는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선거구 획정이 안개 속으로 변수는 남았지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국가 예산을 다루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그 뜨거운 페어플레이에 막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양항에 정박하고 있던 300톤급 선박에서 벙커 시유가 유출돼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광양항 원료부두에 정박하고 있던 300톤급 선박이 급유선을 통해 기름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벙커시유가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 주변 700m에 오일 펜스를 설치하고 기름류 회수기와 유흡 착제 등 방제 기자재를 투입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급유 선박이 벙커시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름 수급 스트레이너가 파손돼 기름이 해상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유출량과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년 뒤에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부터 2047년까지 장래 가구 특별 추계 자료를 보면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은 전남이 32.6%며 30년 뒤인 2047년에는 59.9%로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전남 지역 평균 가구원 수는 2017년 2.31명에서 2047년에는 1.9명으로 2명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수의 31.6%인 23만 1000가구에서 30년 뒤에는 31만 3000 가구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60세 이상 비중은 전남이 50.2%로 가장 높았고 30년 뒤에는 6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부부 가구 비중도 67.2%로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2047년에는 8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다문화 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8년 전남 지역 다문화 혼인 건수는 809건으로 전년도 759건보다 6.6% 늘었습니다. 반대로 이혼은 466건으로 1년 전인 2017년 509건보다 43건이 줄었습니다. 2018년 전남의 다문화 가구는 13,342가구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으며 출생은 774명으로 16% 감소했습니다.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교에 있는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있는데요. 올해 진행된 사업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역 169개 학교에서 일제 양식의 성물과 교포, 친일 음악과 작곡 교가 등 175건의 친일잔재를 확인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겨울답지 않게 날이 제법 포근했었죠. 하지만 다시 한기가 몰려오겠고요. 기온은 뚝 떨어집니다. 우리 지역 아침 0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8도에 머물겠습니다. 사실 예년 겨울 날씨를 되찾는 수준이지만 기온 변화가 급작스럽기 때문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양호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차 떨어져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당분간 한파까지는 아니지만 초겨울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도 영하권으로 기온이 내려가는 데다가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